제가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엔 저 이외에도 점장과 Y씨, K씨라는 남자 사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여자아이들과도 사이좋게 놀곤 했었고, 제가 일하기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낸 무렵에 한 여자애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 아이는 M이라는 아이로 얼굴도 사랑스럽고 스타일도 꽤 좋은 편이었죠. 연예인을 닮은 듯한 외모였지만 그런 평범한 연예인보단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긴 머리가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지만 점장은 면접 후에 곧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아마추어가 더 인기가 있을 때였기도 하고요. 다만 그녀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눈치챈 거는 Y씨였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아무리 주위를 지나다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뭔가 등골이 오싹해진 느낌이 나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 점장에게 했지만 기분 탓이겠지 라는 정도의 말로 잘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요. 그 이후로도 저와 Y씨는 왠지 모르게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연애 감정 같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죠.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는 자기 방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손님이 오면 방을 골라서 들어간 것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방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의 방에선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죠. 보통 손님이 들어가면 이야기 소리가 반드시 나기 마련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후에 사용하는 수건 같은 걸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만은 아무것도 내놓질 않았죠.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각 방마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건이나 로션은 전혀 없었습니다. 샴푸나 입욕제도 아침에 준비한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직접 가져온 걸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출근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죠. 게다가 손님들도 돌아갈 땐 보통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간 손님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귀여운 외모를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왠지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을 하고 공허한 표정을 지었죠.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골 손님이 전혀 없었죠. 그녀 정도의 외모와 스타일이라면 단골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요. 점장은 이상한 애? 많이 서투른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만 저와 Y씨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방을 청소할 때면 다른 건 건드린 흔적조차 없는데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머리를 자른 것 마냥 수도가 막힐 정도였죠. 게다가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썩는 냄새가 나고 욕실 옆에 붉은 손자국이 스며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사용했을 때만요. 안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저와 Y씨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지만 방에 손님이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었기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가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3일 정도 가게를 쉬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2시에 Y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째서인지 목소리가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죠.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는 순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데 역시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야, 솔직히 내가 귀신 같은 건 안 믿는데 걔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라 그러셨어요? 나 위험할지도 모를 것 같아. 어쩌면 좋지? 그는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처음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던 그였지만 저의 끈질김에 져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무래도 제가 없는 사이에 Y씨는 그녀를 조사했던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끝난 뒤에 이력서를 보고 주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맨션이 있었지만 그 방엔 아무도 살지 않았죠. 게다가 그곳의 거주자는 몇 개월 전에 손목을 잘라서 자살해서 그 이후로 계속 빈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옆집 사람에게 이력서에 있던 그녀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사람이 자살했나요? 라고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마자 맞아요. 꽤 귀여운 애였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결국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그가 말했을 때 전파가 흐트러지면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솔직히 전부 믿을 순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녀의 주변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던 저에겐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아무리 신경이 쓰였다곤 해도 이력서를 보고 찾아가다니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첫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나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전 일이 끝난 뒤에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 부탁이니까 묻지 말아줘. 라는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지역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수수께끼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식이 끊기고 한 달 정도 후에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써있던 주소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근처 거주자가 이상한 냄새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방에서 그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변사체였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 위해서 해부까지 했지만 결국엔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인 자체는 질식사로 희귀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의 머리카락이 기도와 식도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 눈치챘습니다. 그가 없어지자마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단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설마 하면서도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토록 온몸이 떨리는 공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그 아이는 도대체... 그리고 이틀 뒤엔 이번엔 점장이 사라졌습니다.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같은 말을 남긴 채 말이에요. 그리고 점장이 사라지고 일주일 후에 그녀도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와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한 바로는 제가 일하기 2년 전 그녀와 같은 이름의 아이가 그 가게에서 일하다가 자살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애가 귀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공포였습니다.